1981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뉴트라우블링, 당시 이곳은 거주민 약 1만 명의 작은 동네였는데요. 이곳에 사는 쿠르트 바흐세이츠는 치과 의사였으며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남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것은 원장 쿠르트 부부와 간호사로 일하던 16살의 클라우디아 유덴만이란 여성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이 작은 동네의 치과에서 신기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환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원장 쿠르트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환자도 들었던 것을 봐선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이상한 목소리는 통화 내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혼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이 일을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문제는 다음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목소리는 그냥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비속어를 포함한 욕설을 내뱉었기 때문에 혹시나 환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원장이었던 쿠르트의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결국 전화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담당 기사가 전화선을 체크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혼선이 되는 경우 잡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병원 전화선을 새로 교체하고 혹시 몰라서 새로운 전화기도 구입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상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퍼라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쿠르트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누군가 벌인 악질적 장난이거나 최악의 경우 테러 활동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건물뿐만이 아닌 근처의 전화선을 전부 교체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전화를 추적하는 장비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초퍼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전화를 하고 있어도 끼어들지 않았고 또 수화기를 들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수개월간 조사를 벌였던 효과였는지 혹은 초퍼가 질려서 장난을 그만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지겨운 현상이 끝나게 되자 쿠르트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초퍼의 목소리가 이젠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배수구에서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고 콘센트의 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며 라디에이터의 틈에서 들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환자는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초퍼의 목소리가 들려와 병원을 뛰쳐나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초퍼가 내뱉는 목소리는 보통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속어가 섞인 욕을 주로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환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 쿠르트와 그의 아내 역시도 타겟이 되어 자주 초퍼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초퍼가 유일하게 욕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클라우디아였습니다. 초퍼는 오히려 클라우디아에게 호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늘 공손하게 말을 건네기도 했으며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해 나타났다는 것이었는데요. 치과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그것도 유령이 인간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은 곧 이 작은 동네를 넘어 여러 곳으로 금방 퍼지게 되었고 전국에서 몰려온 취재팀으로 인해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유령과 심령현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독일까지 찾아와 이 병원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초퍼 현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독일의 어느 유명한 초자연현상 연구가는 이것을 보고 이 병원에 알 수 없는 역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데요. 이런 와중에 기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은 바로 초퍼를 반하게 만들어버린 여자 클라우디아였습니다. 유령마저 반하게 만들어버린 소녀라는 타이틀은 신문 기사나 방송으로 만들어 내보내기에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몇 개의 신문사가 클라우디아에게 접촉해서
전속으로 인터뷰를 따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슈테른이란 이름의 잡지사에서는 클라우디아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독점 계약을 맺는 대신에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현재 돈으로 약 몇천만 원 정도의 거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 계약에 응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되었으며 병원 안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살던 환자들까지도 이곳에서 진료를 보겠다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초퍼가 사람들에게 욕을 내뱉기는 했지만 치과를 홍보하는 데에는 아주 큰 공헌을 해낸 듯하네요. 그렇지만 홍보와는 별개로 이 사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만약 이것이 유령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인근 지역 전부를 조사하고 전화선을 점검했습니다. 또 하수구에 들어가 일일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딱히 수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초퍼의 목소리를 분석하기로 결정합니다. 초퍼는 마치 로봇과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분석 결과 후두부 질환에 걸린 사람과 비슷한 음성이었습니다. 마침 쿠르트의 병원에 다니던 환자들 중에 유사한 질환에 걸렸던 남성이 있었고, 경찰은 그에게 찾아가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고 조사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초퍼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1982년 3월 초였습니다. 병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형사들이 와 있었는데요. 역시 또 알 수 없는 초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장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꽤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의 거울을 쳐다보던 형사의 눈에 클라우디아의 입술이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형사는 자신이 거울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녀를 지켜봤는데요. 초퍼가 말하는 문장과 클라우디아의 입술 모양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형사는 즉시 자신이 발견한 것을 팀장에게 알렸고, 조사팀장은 클라우디아를 따로 불러내어 1시간 동안 병원을 떠나 경찰서에 잠시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없는 1시간 동안 초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퍼가 어느 특정한 날에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초퍼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날은 마침 클라우디아가 직업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병원에 오지 않는 날에는 초퍼의 목소리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클라우디아와 원장 쿠르트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경찰서로 불러내 따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은 클라우디아 혼자서 벌인 것이 아니고 원장 쿠르트와 그의 부인까지도 함께 동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클라우디아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벌인 짓이라고 했지만, 원장과 부인의 진술에 대해 경찰이 제시하자 곧 모두가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실토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벌여서 관심을 좀 끌게 되면 클라우디아 본인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치과 역시 홍보가 될 것 같아 벌인 일이었다고 했는데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아무도 이 장난에 관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클라우디아는 초퍼의 목소리를 낼 때 속이 빈 컵이나 그릇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쿠르트의 병원 구조는 음성이 많이 울리는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빈 컵이나 그릇에 대고 목소리를 내서 마치 허공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고 사람이 내는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휴대용 음성 변조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작은 규모의 소문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전국 매스컴에 관심을 받게 되고 또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자 언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을 제시받자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듯도 합니다.
세 사람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당시 만 16세였던 간호사 클라우디아 유덴만은 법원으로부터 약 1,500마르크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환율로 따지면 현재는 약 1,700유로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의 나이여서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여 큰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반면 원장이었던 쿠르트 바흐세이츠와 그의 부인은 사기극을 벌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죄로 인해 5자릿수의 벌금, 즉 수만 마르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 연방법원에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만 5천 마르크의 벌금을 물어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6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전기선 교체, 경찰 인력 낭비, 그리고 하수구 초음파 측정 등 여러 비용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쿠르트 부부가 이 벌금을 다 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얄짤없던 80년대 독일의 특성상 당연히 한 푼도 빠짐없이 벌금을 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쿠르트 부부는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했는데요. 독일 전체에 이미 얼굴과 신상이 다 알려졌다 보니 고개를 들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디아 역시 이 사건 이후 사는 곳을 옮기고 이름을 바꾸는 등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독일을 비롯해서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에게 크게 뒤통수를 날렸던 사건으로 유명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도무지 원인을 알기 힘들 것 같은 사건들도 풀리고 나서 보면 도대체 왜 몰랐었을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그런 사건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1980년대 독일에서 일어난 심령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